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 심층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심층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층수의 어떤 청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이제 심층수도 바닷물이니까 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물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가 온도죠. 온도. 그 다음에 하나가 밀도. 하나가 햇빛이나 빛하고 이제 관련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죠. 물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가 달라져요. 그럼 물이 제일 무거울 때 온도는 몇 도일까요? 물이 제일 무거울 때 온도는 4도씨입니다. 4도씨 때 제일 무거워요. 물이 어는 온도는 0도죠.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데, 예를 들면은 연못에 물이 이제 겨울이 더 추워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하천에 산천어 숙제 이런 것도 하지만은 위에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만약에 밑에서부터 얼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은 다 물 위로 나와서 다 얼어 죽겠죠. 물이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물속의 물고기가 겨울에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북극의 바닷속에서도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이 밀도하고 온도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차가워지면 밑으로 가죠. 그리고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 얼음 밑에 온도는 0도 이하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하로 가면 얼어버리니까. 근데 이 물이 무거운 건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4도씨 때 제일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속의 온도는 떨어지지만은 이 표층하고 온도가 달라져요. 이거에 따라서 물의 순환도 일어나고 물의 흐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해하려면 온도와 밀도와 빛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이 심층수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층수라는 것도 이 온도와 밀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닷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 이게 이제 그린란드인데, 이 바닷물들이 위로 이제 올라가서 이 그린란드 이 북극에 있는 차가운 빙산과 부딪히게 되면은 물이 더 차가워지게 되겠죠. 차가워진 바닷물은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르게 되면은 또 그 밀려난 염도 때문에 밀도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 가라앉은 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가라앉고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쌓여서 이게 전 세계적인 바다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극이 있죠. 남극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물이죠. 일보면서 남극에서 오는 물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바다 밑으로 도는 물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만 안 되죠. 그럼 이렇게 가는 과정에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서 위로 표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가지고 이 표층의 물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게, 이게 보통 이까지 오는데 2000년, 가는데 2000년에서 4000년의 주기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층수 물을 취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오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2000년 전의 물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탄소, 동위, 원소 이런 분석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의 물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여기서 가라앉아서 이렇게 타고 온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염하고는 거리가 있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 일본이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죠. 이 바다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좁은 해협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자체 내로 순환을 합니다. 이게 캄차카 반도 이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내려와서 표층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가, 이런 걸 반복하죠. 여기는 얼마 정도 주기를 갖느냐? 300에서
500년 주기를 가지고 물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층수를 취수했다 그러면은 그 물은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년 전에 표층에 있던 물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층수라는 물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지에 오염이라는 게 있는데 오염된 물이 이게 바닷속에 가라앉아 심층수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염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부분 다 바다로 들어가죠. 바다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하나는 부유하는 애들이 있어요. 떠다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태평양에 뭐 쓰레기 섬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는데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떠다닙니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속에 이상한 게 담겨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가라앉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부유하면서 가요. 부유하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는 애들도 있겠죠. 가라앉는 애들. 가라앉는 애들은 이 심층수 있는 깊이까지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하죠. 연안 바다에서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죠? 이 심층수가 있는 데까지 올라오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안가 오기 전까지 가라앉는 애들은 다 가라앉고 부유하는 애들은 계속 떠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분해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분해가 되는 애들이 있겠죠. 잘게 쪼개지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온화가 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해해도 이게 또 다른 애들이 있고 또 가라앉는 애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온화가 되는 애들, 이온화가 된 데가 전 세계 바다를 확 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소금이나 설탕을 이런 컵에다가 집어넣고 휘젓지 않고 놔두면은 이게 잘 섞일까요? 안 섞여요. 한번 소금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금을 일단 넣고 물을 이만큼 넣은 다음에 휘젓지 않고 놔둔 다음에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위의 물하고 아래 물하고 염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안 섞인다는 얘기죠. 이 바다에 있는 이 심층수라는 물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심층수라는 물 자체는 위의 물하고 아까 밀도도 틀리고 온도도 틀리고 성질도 틀리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기준점이 뭐냐면 수심 200m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요. 200m는 뭐냐?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빛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주 아무리 투명한 바닷물이어도 200m까지 빛이 못 가요. 보통 바다는 10m, 20m에서 빛이 차단되고 아주 맑은 물에는 한 50m에서 60m 이 정도까지가 이렇게 가는데, 이 빛이 200m 기준이 뭐냐면 이게 따라서 온도도 달라지고, 그죠? 사는 생물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빛이 안 들어가면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플랑크톤류들이 살지를 못해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애들은 가끔 살지, 동물성 애들도 식물성 애들이 없으니까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나 세균류들이 이 기점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청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이게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지금 부유물도 여기까지 오지 않죠. 분해된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온화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렌지 이렇게 되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 안반수라는 물이 있어요. 뭐 지하 500m, 700m, 1000m에서 끌어올렸다는 물이 있죠. 이 지하 500m, 뭐 700m, 1000m까지 물이 들어가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 물이에요. 지금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 물이 500m까지 도달하는 데는 몇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제주도 같은 이런 화산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빨리 스며들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것도 이 깊이까지는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안반수에서 우리가 500m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물들은 지금의 물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염물질이 안 들어간 거죠. 오염물질 설사 그때 들어갔다는 그게 500년 동안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 걸러져 가지고 깨끗함이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반수를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물 아니겠어요?
심층수도 똑같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층수의 심층수를 가지고 오염인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물이에요. 그래서 심층수의 이 청정함은 해수부에서 법으로 이런 거는 청정해서 식품이나 이런 데 사용해도 된다라고 법으로 아예 인정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염도의 이런 그런 매 분기마다 다 정밀 검사를 해서 다 측정을 해서 오염되지 않아 이걸 확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층수라는 물이 청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 육지의 오염하고는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심층수가 뭐 깊은 데 있으니까 결국 위에서 오염물질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밑에가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겠지만 오염물질에 부유한 데는 계속 떠다닐 거고 가라앉은 데는 이 심층수 깊이 가기 전에 연안 바다에 다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청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가다가 배가 가다가 이상한 거 버려 쇳덩어리 던졌다 그러면 이거 밑에까지 가라앉겠죠. 그런 거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고 그건 밑에 가라앉으면 가라앉아 밑에 있는 거고 심층수는 바닥을 끌고 오는 물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를 띄어서 끄집어 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 청정성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이 안반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심층수는 바다의 안반수다. 물론 안반수는 땅속을 뚫었지만 심층 땅을 뚫은 건 아니에요. 바다인데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아주 청정한 바닷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수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정함을 믿고 드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